안녕하세요, 분석 유튜버 테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원피스 1014화에서 나온 카이도우의 조이보이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엄청난 떡밥인지 알려드리기 위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운명입니다. 운명은 인물이나 사건, 대립, 갈등, 세계관 등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만화 자체에 적용되는 절대 법칙으로서 작용합니다. 즉, 이것은 원피스의 내용이 아닌 오다 센세의 머릿속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원피스에 있는 근거들을 통해서 오다 센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운명의 첫 시작은 원피스 애니에서만 볼 수 있는 무지갯빛 안개 스토리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핵심 내용을 짧게 소개하자면, 무지갯빛 안개 속은 시간의 축이 비틀린 상태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며 공간 또한 왜곡되어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헨조 박사로서 50년 전 안개 속으로 사라진 친구들을 찾기 위해 50년 동안 안개를 연구한 인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헨조 박사는 밀짚 모자 일당과 만나게 되고 때마침 안개가 열리며 스토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50년 만에 다시 안개를 마주한 헨조 박사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충격적이게도 50년 전의 모습을 한 친구들과 극적으로 재회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서로를 알아보며 함께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발로 인해 다시 한번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폭발로 인해서 친구들과 박사는 각각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며 50년 전 친구들은 과거 50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며 50년 후의 헨조 박사는 현재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친구들이 50년 만에 헨조 박사 앞에 등장하게 되는데, 친구들은 해군이 되었으며 처음부터 이 모든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운명대로 흘러가기 위해 50년 동안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헨조 박사에게 전하지도 않고 정체를 숨기며 밀짚 모자 일당을 안개 속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이 스토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운명이란 이곳에서는 이렇게 적용되고 저곳에서는 다르게 적용되는 그런 법칙이 아닙니다. 즉, 이 만화의 모든 스토리는 정해진 운명을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과를 알 수 없는 열린 결말이 아닌 오다 센세의 머릿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화 원피스에서는 이곳저곳 알게 모르게 운명의 떡밥들이 퍼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흰수염의 대전쟁 예언, 밀짚 모자 산하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 20년 후 카이도우를 이길 자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라프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록되어진 역사 등등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로저가 흰수염에게 대전쟁에 대한 정보를 말할 수 있었으며, 오뎅은 20년 후 카이도우를 이길 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산하 해적단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통해 기록된 역사는 현재 와노쿠니 전쟁의 결과와 대전쟁의 시작에 관한 부분까지만 적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어째서 기록된 역사가 적힐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올렸던 저의 분석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지갯빛 안개 속과 같은 시공간이 뒤틀린 장소에서 폭발에 휘말려 서로 다른 시간대로 갈 수 있었던 설정을 통해 밀짚 모자 일당은 과거 800년 전으로 건너가는 스토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곳에서 현재 불사의 존재로 추정되는 이무와의 대결을 통해 이무가 불사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스토리와, 루피가 패배함과 동시에 라프텔에 도착하여 기록된 역사를 니코 로빈이 적는 스토리를 보여줄 것으로 추측됩니다. 여기서 루피가 패배한다는 근거로서 800년 전 인물인 조이보이가 어인섬에 있던 사과문 형식의 포네그리프를 남겼다는 점에서 그 당시 그저 편지나 주고받으면 될 것을 포네그리프까지 남겼다는 것은 미래의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듯이 어인섬 위에 있는 레드라인을 부숴 마리조아를 떨어뜨리고 그 여파로 인해 어인섬이 붕괴된다는 내용의 사과문일 것입니다. 즉, 루피는 과거 800년 전에 어인섬이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 파괴하게 된다면 미래가 틀어지게 되고 시라오시나 징베 역시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무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라프텔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무지갯빛 안개 스토리와 같이 헨조 박사의 친구였던 라파누이가 밀짚 모자를 정해진 운명대로 인도하기 위해 도와줬던 것처럼, 로저가 대해적 시대를 열도록 인도하기 위해 포네그리프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추측대로 흘러간다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비밀 한 가지가 풀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무의 창고에 놓여있던 밀짚 모자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무가 루피의 숲에서와 밀짚 모자를 보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막연하게 루피와 밀짚 모자가 관련이 있음을 추측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밀짚 모자가 어떤 이유로 보관되어 있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루피가 800년 전 과거로 가서 이무와 엮인 스토리가 진행되었다면 이무에게 루피란 잊지 못할 천적의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딜 쪽의 신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루피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루피를 잊지 않기 위해서 창고에 밀짚 모자를 박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수수께끼 같은 모든 떡밥들은 루피가 과거로 갈 경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조이보이는 루피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14화에서 카이도는 어떻게 조이보이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카이도에게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며 로저와 친하지도 않아서 들을 수조차 없었을 텐데 조이보이의 존재를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카이도가 조이보이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카이도는 록스의 적단의 견습 선원으로 있었으며 록스는 딜 쪽으로서 조이보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카이도는 록스에게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14화에 나온 카이도의 발언을 다시 주목해보면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이 대사의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되지 못했구나에서 되지 못한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될 수 있다가 됩니다. 즉, 조이보이를 어떤 칭호나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으며 조이보이를 록스에게 들었다고 했을 때 카이도가 조이보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록스는 세계의 왕을 꿈꾸던 해적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정부를 쓰러뜨리려 했었지만 갓벨리에서 로저와 거프에게 패배하게 되었죠. 록스는 왜 세계 정부를 쓰러뜨리려 했던 것일까요? 록스가 조이보이를 알고 있었다면 록스는 조이보이를 동경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00년 전 조이보이처럼 세계 정부를 직접 쓰러뜨리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의 분석을 통해 루피가 조이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록스는 조이보이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단순히 폭력적으로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록스는 조이보이에 대해서 폭력을 사용하여 세계 정부를 쓰러뜨리려 한 최강의 인물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다 센세는 이것을 계승되지 않은 의지라고 부르며 어인섬 에피소드에 등장한 반더데켄의 스토리로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갓벨리 분석 1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이보이의 인식을 카이도가 물려받았다고 추측됩니다. 그래서 카이도 또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최강의 인물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자신에게 타격을 줄 만큼 강했던 루피에게 너도 조이보이는 되지 못했구나 라고 말한 것이죠. 풀어서 말하자면 너도 최강의 인물이었던 조이보이에겐 닿지 못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해진 운명, 기록된 역사에 따라 카이도는 루피에게 패배하게 되며 루피는 조이보이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다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과 관련되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정보란에 제가 분석했던 영상들의 링크를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좀 더 궁금하시거나 제 생각을 듣고 싶은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쏘쿨한 분석 유튜버 테스였습니다.